아셔야 되는데. 이건 뭐죠? 표가 뭐예요? 표범. 네? 그러면은 표범하고 호랑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문양으로 구별해줘. 그러니까 표범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문양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호랑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문양이 있다. 그것이 이제 차이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호랑이 해놓고 범을 보라고 해놓고 범을 보면 호랑이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야? 범이 곧 호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어 사전에 일찍이 틀려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호랑이는 범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띠냐면 범띠라고도 하고 호랑이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범 했는데 이자의 의미 뭐예요? 표. 그러니까 표도 범이고 범도 표야. 그러니까 사실은 표 이래야 될 거고는 범 이래야 될 건데 우리는 표범 겹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니 속내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내이 그러면 속보다니 근데 속내이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범하고 호랑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에 표범을 갖다 표호랑이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표가 바로 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범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구별 못할 뻔해요. 여러분들이 호랑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남자는 무슨 남자예요? 이 남자라고. 그러나 중국 고문원에 보면은 호랑이와 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합쳐서 호랑이라는 뜻으로 써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여기다 이라는 전미사를 더해서 바로 오늘날 이렇게 호랑이가 된 것이.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말이 고유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범은 있었지만은 뭐가 없어요. 호랑이로 없었던 것이에요. 범은 있지만 호랑이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게 아프리카 인도에서 쭉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는 범은 있지만 호랑이는 없었다.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한자어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또 호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호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갈자를 써서 갈범이라고 표범을 갖다 갈범이라고. 그건 왜 그런 거니? 표범은 이렇게 갈처럼 둥글둥글하게 무늬가 있기 때문에 갈범. 또는 이것이 칙이니까 칙범이라고. 칙범. 표범을 갖다 칙범, 갈범. 그 어린아이들 되게 6, 7살에 앞니가 빠진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앞니 빠진 갈가지. 갈가지가 무슨 뜻이에요? 갈가지가 표범 새끼가 갈가지. 아유 표범 새끼가 장난이 아주 심하거든. 그러니까 그 6, 7살에 아주 장난이 앞니 빠진 갈가지라고 하는데 그 갈가지라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갈범 하니까 이때 새끼들 많을 때는 아지가 붙는 것이에요. 그런데 칙하는 데서에 여기 기억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것도 여기에 기억이 있는 것처럼 유추돼가지고 갈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가지라고 하는 것은 칙범의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칙범의 새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랑이 보통 까치호랑이라고 그러죠. 까치호랑이인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까치호랑이가 아니라 까치하고 범이야 돼. 그러니까 옛날 민화를 자세히 보면은 호랑이를 그린 것도 있고 표범을 그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린 건 사실은 잘못 그린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니? 까치를 뭐라 그러지 한자로? 까치 뭐라 그래? 까치 작자라고. 까치 작인데 까치는 희소식을 전해오기 때문에 앞에 부를 시작 못해.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도 까치를 말할 때는 그냥 작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자를 더가지고 시최를 시최하는 것은 까치는 희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이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발음이 표지만 중국에서는 이자의 발음이 이자와 발음이 같아요. 바오라고. 그러니까 까치와 범을 그려놓고서 무슨 뜻이냐? 이건 보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희소식을 전해준다. 그래서 사실은 까치 호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화 아주 고유인지 알지만 잘못된 소리예요. 중국에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설날에 까치와 범을 그려서 대청에 걸는 설날 희소식을 전해달라. 기원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건데 우리나라의 민화가들이 이거 제대로 연구를 안 해가지고 마치 우리 고유의 어떤 그림인 줄 아는데 또 호랑이를 그리는 줄 아는데 호랑이를 그리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이 바오를 그려야 표를 그려야 요거하고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자를 하나하나 공부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풍습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것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들과 그 밀접한 관계를 찾은 것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들 그 결혼할 때 대추 가져가죠? 네. 그 대추 왜 가져가죠? 자손. 그건 다 하나의 민간적인 것이죠. 중국에서는 대추를 역시 가져가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대추가 무슨 색이에요? 그래서 이 큰 한자와 음이 같아요. 홍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복을 가져간다는 데서 대추를 가져가요. 시집 가는데 그 하자마자 그 집이 막 부인같이 재산이 일고 이렇게 되라는 뜻에서 그 친정 부모들이 대추를 싸주는 것이죠. 하자마자 집안이 막 가난해져 보세요. 그러면 시집살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대추 하나 가져가도 왜 가져가는가 고대 문화로 올라가면 다 그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연계가 돼 있어. 그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고유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 손님을 우리 집에 이제 초청해가지고 설날 떡국을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고유 음식 해준다고 해놓고 순전을 미리 했는데 와서 보니까 떡국이 이 사람이 이거 우리 고향 음식이라는 거야. 그게 내가 얼마나 참 당황해. 나는 한국 고유 음식이라고 해서 대접하는데 자기 고향 음식이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떡국을 끓여 먹는다. 그래서 내가 어이없으니까 나한테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설날 왜 떡국 먹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만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랬더니 설날 떡국을 먹는 이유도 그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설날에 만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만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서는 은으로 만드는 은덩이 돈이 있는데 은덩이 돈의 모양과 같아요. 그래서 은 한 냥, 두 냥 할 때에 은의 모양을 이와 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는 지금 만두라 그러지만은 만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려면은 수교제. 그러니까 만두라는 건 또 따로 있다.
이 만두는 속을 집어넣지 않고 마치 그 쇼빵 만들듯이 이스트만 넣어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려서 먹는 게 만두예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먹으면 아무 맛도 없지. 그냥 밀가루 뭉치니까. 그게 만두고, 우리가 속을 넣어서 하는 것은 수교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에 그만 이게 잘못 들어와 있어. 수교자라고 할 걸 그만 만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말이야. 그러니까 만두는 이 은덩이를 상징해서 설날 그렇게 은덩이를 돈을 많이 벌라는 뜻으로서 만두를 먹는 것이고 수교자를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린 떡국을 이렇게 쓰잖아요. 저 사람들은 동그랗게 쓴다. 이것은 동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떡은 동전이고 만두는 수교자는 은덩이. 그리고 그런 소리가 자기들은 이 두 가지만 넣지 않는다. 뭘 또 넣냐? 국수갈구리를 집어넣는다. 이 국수갈구리를 집어넣는 거 뭐냐? 동전 그 꾀는 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넣어서 끓여 먹는데 설날 아침에 1년 내내 재수 대통해서 돈 많이 벌라는 뜻으로 이거 다 해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떡을 이렇게 쓰면 이미 이게 변질된 거예요. 내가 개성 사람 얘기를 드리니까 개성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썰었다는 거예요. 그냥 똑똑 썰었지 옆으로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쓴다는 건 좀 쉽게 빨리 쓰려고 변질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고대부터 큰 문화 풍속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코끼리 상자를 보세요. 그래서 코끼리 옆 모양에서 특히 긴 코를 강조해서 세워서 본뜬 거죠. 그것도 역시 옆으로 본 것을 세워놨어. 그런데 코끼리의 그 특징이라는 건 코가 기니까 그 코를 길게 해놨습니다. 그 각골문에서 이제 이렇게 소전체에 오게 되면 역시 도안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에서 해서체에 와서 변형이 됐단 말이죠.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 상자는 부숫자로 쓰이질 않아요. 이 상자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냐면은 돼지 시자를 찾아요. 사실은 부숫자의 뜻으로 볼 때 안 맞죠. 돼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외형상 자형상 돼지 시자에서 찾는 것이 편리하겠다 해서 집어넣은 것이 돼지 시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다 이렇게 돼지 시자 쓰는데 요때만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람 있자고 요것도 사람 있자고 요것도 사람 있자고 요 사람 있자고 여기 셋이 모여있는 글자로 써야 이게 무리중자가 되지, 중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 근데 활자에 법칙에도 보면은 중자를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그건 잘못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자가 이제 송구로 쓰이는 거, 사람인변에 쓰면은 형상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코끼리 상자지만은 우리가 이자와 통용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형 문자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오히려. 코끼리 상자가 오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코끼리 상자가 상형은 상자로 쓰인다는 걸 보니까 코끼리는 옛날 남방동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저 가서 그려가지고 와서 코끼리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린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끼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인자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저렇게 사람인자가 없는 자와도 통용이 되는 까닭은 코끼리는 그려와서 그 동물을 감상했다. 그 다음에 그 거북구자를 보시면은 역시 그 옆 모양으로 된 걸 상영한 건데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각골문에 거북구자 보면 그냥 눈으로 보면 알죠? 뭐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한자의 본래 만든 글자는 그냥 눈으로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소전체에 와서 이렇게 자연히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해서가 나와 있는데 그 거북구자에 지금 거기 글자가 잘못 쓰였어요.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야 이게 16획에 나오지, 지금 여기가 떨어져서는 16획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북구자는 16획에 써야 등자인데, 지금 상장수가 대개 이 발을 띄워놓고 등하고 띄워놓고 쓰는데 여기가 연계가 돼야지 16획이. 사실은 거북구자를 정확히 쓰는 사람들 드물어요. 거북이 이제 발이 그렇게 변형되는 거죠. 근데 이 거북구자는 음이 여러 가지로 나죠. 불로도 나고 귀로도 나고 귀로도 나고. 그러니까 불하고 할 때에는 이름이나 지명했을 때는 불로 읽어요. 사람 이름에 했을 때 이걸 귀라고 읽으면 무식하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혁구 이러면은 그때 혁구가 아니라 혁구 이렇게 읽어줘요. 그런데 거북이라는 뜻일 때는 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거북선 할 때 구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귀선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 이랬을 때 귀미 이러지 않지? 구미라고. 그런데 이게 터졌다. 그 거북이 등처럼 깨졌다 볼 때는 균이라고 말합니다. 균이라고. 균열이 같다. 균열이 같다. 지금 그 활자에 보면은 그 발이 떨어져 있죠? 등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활자도 잘못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게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용용자 보세요. 그 용도 말이에요. 본래 상상에 동물인 용의 모양을 본뜬다. 그러니까 그 각골문의 용을 보면 저 위에 그림하고 연계가 되죠? 우선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머리 위에 뿔이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가 길게 뻗친 걸 그렸어요. 그자가 이제 이 전서체에 와가지고 대단히 크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용용자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예요? 뭐가 변해? 뿔이죠? 뿔이 변해. 이거 뭐예요? 입이랑.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이것을 긴 몸뚱이가 표현이 된 것이고. 근데 이제 요즘 그 설문회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풀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자는 아이동자에서 이걸 생략하고 이리 왔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육답을버리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이 허신 같은 사람도 사실은 각골문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에 용이라는 의미 어디서 왔냐? 이자가 동이기 때문에 동이라는 의미 표현해서 용이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사실 맞지 않아요. 이 글자를 각골문을 보게 되면 이거는 뿔이고 이건 입이고 이건 그래서 용자를 또 쓸 때에 이 용자를 제대로 정확한 획을 쓰는 사람부터 뭐예요? 용용자가 몇 획이죠? 역시 16획이야. 이것도 16획이고 용도 16획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하나, 12, 13, 14, 15, 16 이렇게 써야 16이 뜨지. 이때 이것을 쓸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쓰면은 17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먼저 점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한자는 좌에서 우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것만은 이걸 먼저 해. 이걸 먼저 하고 여기서 옆거리가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야 이게 16획이 정리가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전복자 써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17획이 나오지 16획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용자 정확한 아시겠죠? 예. 옛날에 어떤 스님이 당신 주소가 어디 그러니까 21전8 이벌보기 점3 11촌에서 왔어. 대단히 그 말이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장한 거죠. 풀어보니까 이게 20이죠. 21 반전자에서 21전8 2벌보 2점3 11춘자.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강 그렇게 볼 수가 있죠. 21전8 2벌 복정복자, 그 다음에 이 기자에다, 그 다음에 점3, 그 다음에 11촌, 11촌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는 게 이제 이게 일종의 다 하나의 그 자희놀이라.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을 써요. 누가 무슨 아주 좋지 시답잖은 소리 했을 때 정부주천이로다. 좀 정당하게 표현이 정부주천이로다. 이게 뭔자가 돼? 가소롭다 할 때 정부주천이다. 이런 데 보셨어요? 웬만한 사전에는 나오질 않아요. 용명자가 넉자 있는 글자. 그것도 16획이니까 총 몇 획이 돼요. 그래서 한자 중에서 제일 획이 복잡한 게 이자. 그런데 이자는 말만을 철자예요. 말만을 철자. 그래서 용이 한 마리만 나타나도 말이 많은데 네 마리 나타나도 엄청 말 투성이 그런 말만을 철자. 그 말 많은 여자를 뭐라 하면 돼? 절려요. 그 용자 석자가 또 있어요. 석자는 용 지나가는 소리 답자. 지나가는 소리가. 영어에서 단어가 제일 긴 게 뭡니까? 스마일. 스마일스? 그것도 보통 하는 소리죠. S와 S 사이가 1마일이 된다는데 실제로 영어 단어에서 제일 긴 게
29자의 스페링이 있어요. 29자. 프록시, 노이시, 나이리, 파이리피케이션. 그게 한 단어란 말이야. 프록시, 노이시, 나이리, 파이리피케이션인데 돈을 뜬 구름같이 여기다. 그런 영어 단어가 제일 긴 29자. 한번 가서 사진 찾아보세요. F에 찾아보면. 그 다음에 조개 패자를 보세요. 옛날 돈으로 썼던 고배 조개 모양을 본뜬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조개를 돈으로 썼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러나 아무 조개나 돈으로 쓴 게 아니에요. 요와 같이 생긴 조개를 돈으로 쓴 것이에요. 이 조개를 뭐라 그랬냐?